안녕하세요. 자,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입니다. 제가 요즘 이 렉서스, 혼다, 토요타 차들 리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, 제가 이런 차들을 좀 많이 하면 할수록 일본 차들에 대한 특성과 이 두 개 브랜드에 대한 데이터 값이 좀 잘 쌓이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캠리 하이브리드를 리뷰해 보면서 이 차가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좀 유용한 차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리뷰한다고 이제 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는데,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온 두 가지 요청이, 첫 번째는 렉서스 ES랑 이 차를 좀 비교해달라, 그리고 두 번째는 혼다 어코드랑 이 차를 좀 비교해달라 라는 요청이었어요. 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질문들이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일단 말씀드리자면, 제가 지난번에 그 렉서스 ES300H를 리뷰해보고 어제부터 캠리 하이브리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테스트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, 이 캠리 하이브리드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지금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아, 이 차가 ES 대비해가지고 2천만 원이나 저렴한데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승차감이나 뭐 고속주행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 ES랑 크게 다른 바가 없네?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무방할 정도인데, 이런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,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캠리랑 ES는 그냥 뭐 플랫폼, 구동 방식, 서스펜션의 구조와 소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전부 싹 다 그냥 같아요. 좀 체크해 볼까요? 자, 플랫폼, 토요타의 TNGA 그 플랫폼이죠. 그리고 구동 방식도 전륜 구동 방식을 사용하고, 서스펜션의 구조도 프론트를 보시면은 그 전륜 구동의 전형적인 그 로어암이 뒤쪽으로 뻗어 있는 형태, 그리고 맥퍼슨 스트럿, 그리고 스프링의 두께와 건선량도 똑같고요. 그리고 그 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 전형적인 전륜 구동 차들이 보여주는 이 4링크 형태의 서스펜션, 자, 거기에 더해서 승차감에 꽤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차 중량도 비슷해요. 그리고 타이어도 235, 45, 18의 타이어를 끼워놨죠. 그리고 타이어 종류도 브리지스톤 투란자 모델로 그냥 동일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캠리랑 ES의 승차감이 다를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도 지금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. 근데 다행인 건 캠리나 ES나 이 토요타에서 만든 차답게 이 승차감이 정말로 좋아요. 이 캠리, ES, 뭐 라브4 이런 토요타 계열의 차들을 타보면은 느껴지는 게, 하체의 어떤 구조나 소재에서 올 수 있는 어떤 승차감의 하락을 댐퍼 스프링 세팅으로 정말 다 막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,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캠리는 뭐 예를 들어서 경쟁차인 어코드와 대비해가지고 이 프론트는 반 바퀴 정도, 그리고 리어는 거의 뭐 한 바퀴 이상 더 말려있고, 그 스프링의 두께도 더 얇아요. 자, 그 말인즉슨 스프링의 범핑과 리범핑이 더 부드럽게 쉽게 이루어진단 말이고, 댐퍼의 감쇄력도 더 약하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캠리와 어코드를 이제 같은 요철이 있는 구간에서 타보면 이런 잔진동을 걸러주는 느낌은 이 캠리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. 자, 다만 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캠리나 ES나 이 하체가 모두 다 이제 스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움푹 패인 도로를 이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거나, 아니면 방지턱을 정확히 한 40km 이상의 속도로 넘는 순간 이 리어 쪽이 툭 치고 가는 그런 좋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, 이게 사실 이 하체에 굉장히 경량한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차체 그 하드 포인트를 넓은 범위로 잡은 뭐 BMW 5 시리즈나 E클래스, 아우디 A6 같은 차들을 타보면 이런 느낌이 절대 들지가 않거든요. 근데 뭐 사실 그 차들은 렉서스 ES랑 비교하지 맞고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시리즈나 A4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비교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, 소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기는 한다는 거죠, 이렇게 타보면.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제가 이 토요타 차들, 특히 이제 캠리나 ES를 탈 때 특히 잘 느껴지는 건데, 토요타 차들은 이 차를 만들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하체 소재를 경량화 시키거나, 아니면은 서스펜션 구조를 조금 더 좋게 해가지고 이 차에서 올라오는 그 본질적인 기계적인 승차감 있잖아요, 그런 것들을 좋게 하려고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운전자가 이 시트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할 때 어떻게
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운전자들을 안락하고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줄까 라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승차감이라고 하죠. 그런 감각적인 승차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사실 그런 감각적인 승차감에 가장 큰 일조를 하는 게 이 시트의 착자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어제 딱 이 차를 받아가지고 차에 딱 처음 앉았는데 이 시트의 착자감이 어디선가 제가 느껴본 느낌인 거예요. 이게 일반적인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리뷰한 그 렉서스 ES의 시트 모양이랑 동일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가죽을 덧댄 이 모양은 다르긴 한데 이 시트의 전체적인 쉐입이 똑같단 말이에요. 이게 시트가 왜 좋냐면 지금 보시는 이 사이드 볼스터 같은 이 부분이 꽤나 이게 튀어나와 있고 이게 부피도 크고 푹신푹신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몸이 약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. 굉장히 착자감이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 시트를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이 고속도로 도로 상태가 노면도 포장이 잘 돼 있고 어떤 방지턱도 없다 보니까 어떤 요철들을 만나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에 대한 스트레스는 모든 차나 그렇게 사실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오래 주행을 하다 보면 이 시트가 단단하면 거기서 올라온 허리가 조금 뻐근한 것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에서 이 시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시트의 소재 부분을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 앉았을 때 느껴지는 안락감이나 고급감 자체가 렉서스 ES는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서 물론 어떤 기계적인 승차감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적인 승차감을 좀 좋게 만드는 게 이 도요타나 렉서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그 어코드랑 이 차를 좀 비교하자면 이 가슴으로는 어코드가 좀 더 끌리거든요. 왜냐하면은 그 차가 제가 지난번에 리뷰할 때도 운동 성능이 조금 더 좋고 그리고 밟았을 때 엔진이 구동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전기 모터를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전기차처럼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차를 계속 타보니까 이 머리로는 그러니까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 차를 패밀리카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면은 이런 승차감적인 부분 시트에서 오는 안락감 그리고 노면 소음이 어코드보다 그래도 억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이 캠리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. 2열 같은 경우에도 공간성은 어코드랑 이 차랑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데 2열에도 이 시트의 착자감 자체가 캠리 쪽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보시고 이 차 구매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지원해주신 도요타 분당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유승희 대리님께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. 한 3개월 정도 시간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재고가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프로모션은 없지만 가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객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뭐 특가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에 대한 정기 점검이라든지 꼼꼼하게 관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. 보통 다른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기 점검이나 뭐 수리나 이런 거를 하지는 않는 전시장도 꽤 많은데 저희 토요타 분당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정기 점검이나 차량에 대한 수리라든지 논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수리 끝나고 나면 따로 탁송 서비스까지 다 가능한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혼다처럼 전기 모터를 위주로 가는 차량이 아니고 엄연히 이 엔진이 주가 되고 모터가 보조를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이게 뭐 스로틀을 조금만 가져가면 바로 이제 엔진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면서 거기서 약간 좀 거슬리는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연비 효율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게 사실이에요. 왜냐하면 그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한치도 이제 허투루 쓰지 않고 그 배터리 용량도 거의 어코드 대비해서 4배 더 크다 보니까 70, 80 이하의 주행에서는 이 차가 연비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차를 받아가지고 이 용인수서고속도로랑 동부간선도를 타고 오면서 차가 막히기도 하고 좀 뚫리기도 하고 이걸 반복했는데 이 연비 게이지가 20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완전 고속주행이 아닌 중고속주행 또는 저속주행에서는 이 차가 조금 더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. 다음으로는 이 차의 스포츠성을 좀 테스트해보러 지금 중미산 와인딩 로드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와인딩 로드로 왔습니다. 뭐 잠깐 돌아볼 건데 스포츠 모드에 놓고 달려볼게요.
저기서 첫 코너 브레이크 밟고 뭐 그렇게 뭐 인상 깊지는 않은데, 제가 뭐 항상 이렇게 토요타 차들을 가지고 이렇게 와인딩 로드를 돌 때 느껴지는 게, 일본 차들 뭐 혼다는 원래는 뭐 잘하긴 했지만 특히 토요타나 렉서스 같은 경우에 예전처럼 막 무작정 강성 없이 막 물렁물렁대고 막 불안하고 그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에요. 이게 플랫폼이 그 TNGA 플랫폼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격하게 돌아도 이게 트랙션 컨트롤은 계속 뜨지만 뭐 차체를 못 잡아줘가지고 막 불안한 느낌은 아니에요. 강성이 없는 느낌은 아니고. 근데 약간 좀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게,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차의 댐퍼 스프링이 너무나도 부드럽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돌 때 확실히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롤이 좀 너무 많이 일어나긴 해요. 이게 뭐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는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댐퍼가 부드럽고 스프링이 부드러워 버리면은 그걸 다 이제 허용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롤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운동 성능이 좋으려면은 이제 그 롤이 많아서 타이어가 눌릴 때 타이어가 노면을 잃지 않고 더 끈끈하게 차를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, 타이어가 굉장히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를 넣어야 되고, 그리고 특히 전륜구동에서 제일 중요한 리어 쪽의 강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, 거기서 이제 입체적인 토우와과 마이너스 캠버의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, 뭐 이 차의 리어 서스펜션을 보시면은 사실 그럴 수 있는 서스펜션 자체가 아니죠. 왜냐면 전형적인 트레일링한 방식으로 뒷바퀴의 앞쪽을 이제 끌어주다 보니까 리어의 앞바퀴 부분이 딱 트레일링하면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사실 입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가 없고. 근데 뭐 사실 제가 지난번에 라브4 때 그 D가 털리고 나서 이제 E4 시스템이 잡아준다 라고 해가지고 한 분 이제 댓글로 그러면은 차익남님 이게 안정성을 가져가려면은 E4 시스템을 무조건 넣어야 되나요?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뭐 항상 저는 리뷰할 때 어떤 차의 한계점을 좀 끌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, 여러분들은 특히 이런 차를 가지고 가족이랑 타지 않아도 그냥 혼자 타면서 잡아 돌려도 아마 이 D가 털리는 느낌을 사실 느끼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, 뭐 이 차가 E4가 없다고 해가지고 못할 차다, 그런 차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. 그래서 이 캠리 하이브리드를 좀 총평을 해보자면, 저는 이 차를 타면 탈수록 어떻게 차를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자가 실제로 느끼기에는 좋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. 물론 그런 한계들이 격한 상황에 와서는 운전자가 이제 체감을 할 수 있지만, 그렇지 않은 그냥 일상주행, 여러분들이 그냥 출퇴근하고 가족이랑 장거리 여행을 다니고 그럴 때는 그 다른 경쟁차들 대비해 가지고 이런 실제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그 니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차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정말 많이 팔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탈 때는 안 좋은 부분이 사실 없어요, 정말로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캠리 하이브리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